김건희가 명품백으로 불기소된다는 소식이 나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체감상 3일도 안 됐는데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겁도 없이 사진 찍으며 돌아다니더니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관련인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새로운 불법 관련 문건까지 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절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미 불법인 게 탄로났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시민TV는 계속 싸워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도 부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조서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공사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감사원 감사보고서만 보더라도 숱한 불법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인 21g이 출발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증축 등 공사 전반을 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 특정 분야만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합니다. 21g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21g은 처음부터 증축을 포함한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가 공사를 시작할 단계부터 기존 외교부 공관에 있던 드레스룸 외에 추가 드레스룸을 마련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사우나실이 다시 추가되는 등 구조 변경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불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관저 이전 감사보고서에 비서실 공사감독행정관이라고만 밝혔으나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감사 관계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람은 비서실 내부 직원이 아닌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공사 감독을 위해 비서실로 파견한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5월 중순 확인한 도면에 증축부가 그려져 있어서 실내 건축 공사업만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어 21g의 면허로 수행할 수 없는 공사는 수행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고 감사원에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이 파견 공무원은 2차 계약과 관련해서도 전문공사업체가 이미 수행한 공사를 나중에 들어온 종합건설사를 통해서 공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21g으로서는 증축을 위해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필요했습니다. 21g은 굳이 제주에 있는 A종합건설을 직접 섭외했고 21g이 증축까지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끌어온 면허딱지 업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실제 A종합건설은 관저공사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A종합건설 대표의 친형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관저증축 공사 등을 맡았었습니다. 이 업체 또한 21g처럼 전문건설업체여서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21g은 관저 실내 건축 공사와 관련해 37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기계설비 공사는 21g과 거래관계에 있던 6개 업체가 맡았고 구조보강 증축 공사에도 일부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전체 업체 중 19개 업체가 미등록 업체였습니다. 날림 공사도 이 정도로는 안 할 겁니다. 감사보고서에는 공사부터 하고 계약 설계가 뒤늦게 이뤄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21g과 관련 업체들이 공사를 하면 나중에 그에 맞춰 도면을 그리고 내역서를 작성하는 식이었다고 하고 각종 내역서는 사후의 금액 등에 맞춰서 임의로 작성됐습니다. 조달 업무를 잘하는 변호사는 조달청 관련 문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거주하고 국빈 등이 방문하는 대통령 관저가 불법 위에 지어진 셈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일부 감사 결과가 먼저 보도되자 대통령실 이전은 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관저 증축과 관련한 불법 사안은 모두 현 정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간 게 분명합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중심으로 이러한 논란이 계속 퍼지면서 그 주변 인사들이 더욱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어떻게 해도 대통령 부부만큼은 최악이 아닐 거라는 믿음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이후에도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는 페이스북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최근 MBC 민영화를 요구하는 조선일보 칼럼을 통째로 사진을 찍어 공유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7일자 조선일보 칼럼 지면을 통째로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서민 교수가 쓴 민주당만에 만나면 좋은 친구 MBC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등 MBC 보도가 정파적이라고 비판한 내용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 사진과 함께 칼럼 공유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마지막 문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칼럼의 마지막 문장은 민주당아 MBC 말이야. 공영방송이란 가면 그만 벗겨주고 민영화해서 너희 가지면 안 될까? 로 끝을 맺는데 이 위원장이 MBC 민영화 고상을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 민영화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사실상은 민영방송도 어느 정도의 중립, 본인들의 기업 생존을 위해서라도 나름대로는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그는 토론회 자리에 나와 윤 후보에게 MBC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이후에도 야당 비판 글들을 꾸준히 공유하면서 페이스북 정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에도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따져묻는 국회 청문회를 사이비 재판이라고 규정한 MBC 제3노조글을 공유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회가 무법천지가 되면 안 된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론노조 시위를 비판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과거 페이스북에서 5.18 유공자 등을 폄훼하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태원 참사 기획서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5.18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과 관련해선 손가락 운동을 조심하겠다는 조롱성 발언을 했다가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페이스북 글 논란에 자연인일 때 입장이고 임명되면 계정을 닫을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지만 그는 여전히 페이스북을 열어놓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취임 당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회 이사 선임을 강행했고 지난달 1일 국회 탄핵안 의결로 직무정지 중인 상태입니다. 이 또한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간 여자라는 겁니다. 언론의 비판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 소나무개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JTBC 앵커가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기자는 검찰 간부에 전화해보니 수사팀이 골치 아프게 됐다고 전했고 JTBC 기자는 수사팀이 더 이상 기소 여부에 대해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앵커는 김 여사에게 부담이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앵커도 뉴스리뷰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서 비슷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희 MBC 기자는 12일 뉴스데스크 스튜디오에 출연해 서울고법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주, 손씨 유죄 판결 관련 검찰 반응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가 손씨 방조 혐의를 인정하자마자 한 검찰 간부와 통화를 했는데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다. 수사팀으로서는 골치 아프게 됐다고 했다며 적어도 방조 혐의로는 기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기자는 검찰 입장을 두고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손 씨와 김 여사 건은 사실관계가 달라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했다며 손 씨가 유죄면 김 여사도 유죄. 이건 아니라는 거다. 검찰이 어떤 물증을 쥐고 있는지에 따라 김 여사 처분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민용 JTBC 앵커는 같은 날 뉴스룸 도이치 전주 항소심서 방조유죄 앵커멘트에서 손 씨에게 새로 적용된 방조죄가 인정될지가 큰 관심이었는데 유죄로 인정됐다며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박현주 JTBC 기자는 김 여사 소환 제3장소 조사 논란, 지휘라인 교체, 총장 패싱으로 수사 신뢰도 흔들렸다며 처분이 계속 늦어진다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앵커멘트에서 손 씨 유죄 선고를 두고 이번 판결이 관심을 끄는 건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라고 했고요.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김 여사에게 또 다른 부담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손 씨가 주가 조작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건데 김건희 여사도 과연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느냐가 기소와 재판에서의 관건이라는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까지도 논란이 끊이질 않는 대단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대통령 부부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추석 연휴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만 복장 터지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이번 찍은 사람들도 이 정도면 버림받은 거 아닌가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